안녕하세요. 야,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난리였잖아요. 단 며칠 만에 100만 명, 2달 만에 1억 명. 와, 네, 정말 파급력이 대단했죠. 그렇죠. 그 뒤로 AI 기술이 정말 뭐랄까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해서 이제는 우리 생활이나 업무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됐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워낙 변화가 빠르니까요. 그리고 용어도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아이고 따라가기 좀 벅차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워낙 복잡한 분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AI의 핵심 개념부터요. 최신 기술 동향, 그리고 산업 트렌드까지 비전공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조직 내 교육 담당하시거나 또 대학에서 취업 준비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께는 오늘 이야기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안될공학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책 내용도 좀 참고해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AI 이야기하면 역시 초거대 언어 모델, LLM,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핵심이죠. 챗GPT 같은 서비스의 어떤 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GPT-4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 개수가 추정치이긴 하지만 1조 8천억 개. 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크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모델이 커지면 성능이 좋아지는 건 당연히 예상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새로운 능력들? 예를 들면 추론 능력 같은 거요. 이런 게 저절로 나타나는 창발성이라는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창발성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생기는 능력? 맞습니다. 오픈 AI에서는 이걸 신경망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양적 증가가 어떤 질적인 도약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와, 그냥 데이터만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임계점을 넘었으면 새로운 차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LLM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계속 예측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확률적인 앵무새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비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할루시네이션입니다. 환각 현상이죠. 할루시네이션. 그 AI가 막 거짓말하는 거요? 그렇죠. 아주 그럴듯하게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황당했죠. 네. 이게 왜 생기냐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정보를 압축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정보가 좀 왜곡되거나 손실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오류는 진짜 특히 업무에 쓰거나 할 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신뢰도 문제가 직결되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AI를 더 똑똑하게,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발전 같은 건 없었나요? 문헌이 있었죠. 아주 중요한 기술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에요. 어텐션이요? 주목. 네.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랑 더 관련이 깊은지, 어디에 더 주목해야 하는지를 계산해서 맥락을 더 잘 파악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아하. 이 어텐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트랜스포머라는 아주 혁신적인 모델 구조가 나왔고요. 이게 현재 거의 모든 LLM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예전 모델들보다 훨씬 긴 글의 맥락도 잘 이해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요즘 AI들이 복잡한 질문에도 대답 잘하고 긴 대화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거군요. 네, 상당 부분 이 트랜스포머 구조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할루시네이션 문제요. 이걸 줄이기 위한 기술로 최근에 아주 주목받는 게 RAG라고 있습니다. 검색 증강 생성. RAG요. 그건 또 뭔가요? 이건 AI가 답변을 그냥 내부 지식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답변하기 전에 먼저 관련된 최신 정보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요. 리트리블. 아, 검색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그 검색된 내용을 참고하여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RAG. 그래서 RAG죠. 아, 그러니까 AI한테 참고 자료를 주고 답을 쓰게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비유가 딱 맞네요.
이렇게 하면 훨씬 사실에 기반하고 최신 정보까지 반영된 답변을 만들 수 있고요. 특히 기업 내부 문서 같은 특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와, 그럼 정확도나 신뢰도가 훨씬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할루시네이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려면 이걸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가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골드러시 때 청바지 팔던 리바이스처럼요. 적절한 비유입니다. 현재 AI 연산에는 GPU가 필수적인데요. 이 GPU 시장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거의 장악하고 있죠?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 보면 네,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쿠다라는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아주 강력하게 구축해놔서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거 말고 다른 걸 쓰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일종의 락인 효과죠. 생태계를 장악했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한국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SK하이닉스가 개발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이게 AI 반도체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거든요. 이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가치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죠. 와, HBM 자랑스럽네요. 근데 엔비디아가 계속 이렇게 독주할까요? 다른 경쟁사들의 움직임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아예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자체 칩 개발. 네.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도 퓨리오사 AI나 사피온 같은 회사들이 자체 기술력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칩을 개발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 국내 스타트업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중국의 딥시크라는 회사가 나왔는데요. 이 회사는 하드웨어 자체보다는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서 기존 하드웨어에서도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또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경쟁만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드웨어 경쟁 구도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술이 막 발전하는 걸 보면 기대도 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잖아요.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데이터가 편향되면 어떡하지? 개인정보 문제, 또 딥페이크 같은 악용 가능성도 크고요. 특히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처럼 조직교육이나 학생들 미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 민감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런 우려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AI를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배척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정말 강력한 도구로서 잘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구로서의 AI. 네. 예를 들어 번역기가 나왔다고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번역기를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AI도 마찬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용 방안에 집중하자. 그렇죠. 물론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라던가 학습 데이터 자체에 내재된 어떤 편향성 문제, 그리고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인 건 분명합니다. 네, 기술적인 과제뿐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과제도 함께 풀어가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오늘 정말 LLM이라는 AI 어떤 핵심 엔진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할루시네이션 문제, 그리고 이건 해결하기 위한 RAG 같은 최신 기술 동향, 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경쟁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들까지 정말 숨가쁘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졌던 AI 세상의 지도가 조금은 더 선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특히 AI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나 기술 변화의 큰 흐름 같은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 조직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지 고민하시는데 중요한 어떤 기초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조직과 개인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서요. AI가 점점 더 우리 삶과 일의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개인과 조직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될 새로운 역량이나 사고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